이단 JMS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구TV 특별 후원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의 2일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 조직위원회가 사랑의 열매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0억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잇따라 승인하는 가운데 교계와 학부모 단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도들의 기도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JMS 총재 정명석의 공범 김지선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정조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JMS 2인자로 피해 여신도들을 정명석 씨에게 유인하는 등 성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MS에서는 하나님이 정명석 몸을 빌려 현대에 재림했으며 정명석은 신랑이고 신도들은 신부라는 교리를 가르쳐왔는데 김 씨는 이 같은 교리를 세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정명석에게 데려다주고 건물 밖에서 대기한 민원국장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TV가 신사옥 이전과 복음 스튜디오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나흘간 이어지는 생방송 대장정 2일차에는 구TV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힘쓰는 소중한 분들이 출연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TV가 나흘간 진행하는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둘째 날. 이날은 느헤미야 성벽처럼 합심의 기적을 일한 주제로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합심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구TV 복음 스튜디오 완공의 여정에도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함께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동역해 주시면 우리 구TV는 반드시 새 복음 스튜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해서 미디어 선교 사역 이루어 갈 겁니다. 이날 현장에는 느헤미야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구TV 안팎에서 합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 일꾼들이 함께했습니다. 구TV 구성원들은 물론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사역하는 세계 곳곳 현지에서 소식을 전하는 선교 기자도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모집을 딱 보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복음의 소식들을 정말 많잖아요. 그 소식을 전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참 제 사역이라 더 느껴져서 구TV 취재진을 현장에서 만난 사역자들도 1,004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심한 천사 주춧돌 후원자도 구TV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우리 노숙인들이 이제 냄새 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냄새 안 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기자님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가가고 기재하고 같이 얘기하고. 뭘 좀 도와야겠는데 할 건 없고 저 힘은 없고 그래도 이 1,004만 원이라는 건 이건 귀하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씨앗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건 꼭 주고도 해야 된다. 이날 구TV 신사옥 현장 연결에는 천사 주춧돌 후원자들의 이름을 새긴 신사옥 동판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또 구TV의 글로벌 선교방송단 해외 선교사 파송 감사예배 현장도 생중계됐습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파하는 소명자로서 운영 규정에 정한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명 가까운 파송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알려드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언론인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 스튜디오는 물론 일반 성도와 선교사들을 위해 폭넓게 쓰임받을 구TV 신사옥, 천사 후원 방송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누구나 신사옥에서 드리는 예배와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오는 27일에는 한국교회가 교단을 넘어 한자리에 모여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을 반대하는 연합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예배조직위원회는 교회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기부를 약속했는데요. 기부를 위해 사랑의 열매와 손을 잡으며 나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사랑의 열매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직위는 총 200억 원 후원을 약속하고 이날 먼저 모인 1차 기부금 105억 원가량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습니다. 조직위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섬김을 실행하고 사회에는 무관심했다고 자성하며 후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손길을 내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합예배에서 모이는 헌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북한 인권단체와 미혼모 돌봄센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에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거금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열매와 함께 협약을 하고 나누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동떨어져 사는 집단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하여 손잡고 가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는 오는 27일 종교개혁일에 맞춰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행하는 예배입니다. 현재까지 감리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일 예배에선 동성애 금지와 관련해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등 국내 성혁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예배 조직위는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교단이나 신학은 달라도 이번 12.7 200만 이 연합예배는 모든 교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편 조직위는 해당 모임이 정치적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에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모임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도 조직위는 오로지 성경에 근거한 예배라고 해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통해 동성애 금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전국 성도들이 함께할 예정인 가운데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료 자격이 잇따라 승인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부터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하기 시작한 이후 최소 4쌍의 동성 커플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 커플은 소모 씨와 김모 씨 커플을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 씨와 김 씨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입니다. 이에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는 구티비에 처음부터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났고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무사 안일주의로 나간 결과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는 왜곡된 정보를 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도들의 기도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서신에서 교육감은 서울시 모든 학교의 행정과 교육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와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또 기독교 학교는 성경교육과 자유로운 예배, 신앙을 가진 교사 채용 등 기독교 학교의 설립 정신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풀어낼 지도자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본투표일은 오는 16일이며 11일과 12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감리회 호남특별연회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선교 사상과 사역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군산 어청도 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기독교감리회 선교국과 호남특별연회 목회자들이 참여해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되짚고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감리교 신학대 역사신학과 소요한 교수는 아펜젤러의 선교 활동은 단순한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았고 사회적 구원과 민족 계몽에도 이바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 교수는 이러한 사상은 그의 교육과 신앙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제학당을 통해 사회적 리더들을 양성하고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기감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감독은 정확한 역사적 사료를 통해 우리 후대의 성도들이 올바른 선교 역사 인식을 갖길 바란다며 아펜젤러의 헌신과 사역은 오늘날에도 교계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헬린 아펜젤러 선교사는 기독교 감리회 선교사로서 근대 교육 발전과 문서 선교, 계몽운동과 교회 설립 외에도 배제학당을 통해 독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이러한 사상은 지금까지도 한국 교계에 깊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 평생을 광산지역 복지사역, 카지노 중독자를 위한 사역에 힘써온 최준만 태백 연동교회 원로 목사가 제9회 이자익 목회자상을 받았습니다. 7일 강원도 태백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9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 감사예배에서 최준만 목사는 광산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따라 10살 때 태백에 왔고 대학 진학을 위해 떠났다가 목회자가 돼서 돌아와 낙후된 광산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다며 미국에서 공부한 사회 선교적 신학을 태백에서 실천할 수 있어 감사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는 3차례 장로교단 총회장을 지냈지만 명예나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묵묵히 농촌 목회를 이어온 이자익 목사를 기리며 농어촌 교회나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사역자에게 이자익 목회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 21회 영화제는 분열과 다툼의 세대에서 참되고 선한 세상을 향한 갈망을 영화로 이야기하고 꿈꾼다는 갈망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오는 15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며 이후 신촌 필름포럼에서 영화제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영화제는 개막작 저니 투 베들레헴을 비롯해 총 12편의 장편 영화와 2편의 단편 영화가 상영되며 매일 저녁에는 영화 시네토크가 개최됩니다. 추상미 집행위원장은 행사 기간 상영되는 영화를 통해 영혼과 자유, 생명에 대한 갈망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19년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으로 늘다 지난해에는 113명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며 적발된 마약은 케타민과 대마초, 또 엑스터시 등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후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 운전의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보다 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넘게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자 수는 56만 4천 명으로 이 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들은 11만 3천 명으로 20%를 차지했습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며 10만 명을 웃돌다 잠시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 쌓여있는 돈이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이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수급건이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건수는 10만 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는 8,276억 원에 이릅니다.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돈을 찾아갈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지급받을 사람과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청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도달해 5년 이후에는 연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돼 반환 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인사혁신처가 파악한 최근 10년간 일반 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38명이던 재직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자 수는 지난해 3,021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연간 퇴직자 수가 9년 새 5.6배 급증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퇴사는 2,348명에서 5,630명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는 2,410명에서 4,917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 대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경직된 공직 문화 등이 저연차 공무원 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1년을 맞아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애도하며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를 방문해 전선 확대를 불사하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17명이 사망했고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이슬람 사원과 학교도 폭격을 받아 최소 24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의형에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하고 작동 원리를 규명한 미국 과학자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빅터 엠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츠대 의대 교수와 게리 러브컨 하버드대 의대 교수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들은 마이크로 RNA가 생물 몸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1993년 처음 과학계에 알리고 마이크로 RNA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남부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주에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한국계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이슈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한국계의 민심 이탈로 조지아주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PIA 보트의 7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계 유권자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2020년 51%에서 올해 38%로 낮아졌습니다. 일본에서 쌀 부족으로 인한 쌀 파동이 터졌습니다. 일본 쌀 도매가의 기준인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60kg 한 포대는 7월 말 기준 28,300엔을 기록해 작년보다 90% 상승했습니다. 이번 쌀 파동은 일본 내 쌀 소비량이 1996년 944톤에서 2022년 691톤으로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터졌습니다. 파동이 터진 직후 일본 언론은 해외 관광객의 일본 쌀 소비 급증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정부가 여론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는 반론이 금세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쌀 소비량은 연간 약 700만 톤인데 해외 관광객 증가로 늘어난 소비량은 최대 약 3만 톤으로 전체의 0.5%도 안 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쌀 소동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글날인 내일,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제주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4도까지 올라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3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교계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계에선 청소년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오해하고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문제에 대해 기독교계가 바른 가치를 담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김명숙 대구 동신교회 신명숙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